자, 집합 단원이 이제 들어와서 첫 번째 집합 단원 집합의 뜻과 포함 관계를 볼 건데, 이게 두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 단원이 이제 집합의 연산인데, 이게 이 첫 번째 단원은 좀 문제수가 적고 뒤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거 끝나면은 그 다음 단원 일부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남은 거를 다 끝낼 것이고요. 자, 이제 우선 집합이 이제 뭐였는지부터 좀 내용을 간단하게 좀 봅시다. 자, 집합이 이제 뭐였냐?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가 있을 때 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원소라고 불렀고,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 한다. 그리고 그 대상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원소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원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보통 집합은 소문자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해주는데, 자, 소문자 A가 대문자 집합 A의 원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냈었냐? 삼지창으로 이렇게 나타냈던 거 기억납니까? 삼지창으로. 자, 만약에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은 대각선을 이제 찍 이렇게 그어줬었죠. 대각선을 찍 그어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원소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원소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었어? 직접 하나하나 나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다일일의 원소를 나열해서 쓰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을 쓰실 때에는 중복되는 원소는 여러 번 쓰지 않습니다. 여러 번 쓰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규칙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점점점으로 중간을 생략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100 이하의 자연수를 쓰고 싶으면은 1부터 100까지 다 쓰기는 좀 많으니까 중간을 그냥 점점점으로 끊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조건 제시법을 보자. 말 그대로 조건이 제시가 된 거야. 이제 뭔가 원소들을 이제 원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그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10 이하의 소수를 만약에 물어봤다. 그러면은 자, 중괄호 표시해 주시면서 그 집합의 원소를 이 막대기 앞에다 씁니다. 여기 막대기거든. 막대기 앞에다가는 그 집합의 원소를 쓰는 거야. 원소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지금? X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X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 그냥 X 하면은 뭔지 몰라. 그 설명이 뒤에 나와 있는 거야. X가 10 이하의 소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만약에 원소 나열법으로 직접 원소들을 다 나열을 해보시게 되면은 2, 3, 5, 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2, 3, 5, 7. 자,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 집합의 원소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집합 1, 2, 4, 8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 원소를 우리가 유한개, 셀 수 있으면은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했고, 무수히 많으면 무한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집합에 원소가 몇 개인지를 따지고 싶을 때에는 원소가 유한개일 때만 그 집합의 원소를 셀 수가 있겠지, 개수를. 그래서 우리는 유한집합일 때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제 기호로 넘버 해가지고 n이라고 씁니다. 저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기호가 na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런 거는 이제 원소가 이제 없다, 비어있다라는 뜻으로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호로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대각선으로 그어줬었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라고 생각을 해서 n 공집합은 0으로 볼 수가 있겠죠. 걔도 유한집합이라고 간주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 자,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는 B에 뭐라고 한다?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또는 집합 B는 A를 포함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기호로는 이제 우리가 A가 B에 포함이 되는 상황을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지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부분집합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성질. 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이제 A가 A,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겠고요.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정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해진 약속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3단 논법 뭔지 기억나십니까? 3단 논법. 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이어서 C에 포함이 되면은 맨 앞에 있던 A가 C에 포함이 되는 이런 식의 대소관계를, 부분집합 포함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이야. 서로 같은 집합은 완전히 원소의 구성이 일치하게 되는 집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좀 수학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면은 결국 두 집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등호 표시로 그냥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등호 표시로. 만약에 같지 않다면은 그냥 대각선만 찍 그어주면 될 거야. 두 집합이 같지 않다라는 의미. 자,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겁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하면은 A, B가 같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같은 경우를 제외한 게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A는 B의 진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진짜 부분집합.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집합 A의 원소가 n개이면 그 원소가 n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나왔었지? 거듭제곱이었죠. 2의 n제곱으로 표현이 됐었지. 왜 이게 2의 n제곱이었냐? 집합 A의 원소를 이제 내가 n개를 한번 좀 써볼게. 이렇게. 얘는 이제 통틀어서 n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새롭게 이제 집합을 만들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했죠. 1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니까 총 몇 개의 원소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까 지금? n개에 대해서 따지는 거 맞니? n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1이 여기 들어갈까 말까, 2가 들어갈까 말까, n이 들어갈까 말까, 다 이제 두 가지씩으로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야. 2의 거듭제곱.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진부분집합의 개수, 자기 자신 아까 하나 제외하는 것이었거든요. 자기 자신. 그래서 2의 n제곱 빼기 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합 A의 특정한 원소 m개를 반드시 갖는 거. 이거 기억나십니까? m개를 반드시 가지는 거. 어떻게 됐었죠, 얘는? 자, 만약에 이제 총 n개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몇 개는 일부 원소를 반드시 가진대. 그러면 쟤네 두 개는 반드시 가지는 거니까 이미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몇 개의 원소에 대해서 요 두 개를 만약에 가졌다 치면은 n-2개 맞습니까? 두 개 빼줘야 되니까 나머지 n-2개의 원소에 대해서 가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만큼 개수를 빼주면 되거든요. 나머지 자, 여기서 n-2개를 따지는 거니까 이제 m개를 가져야 된다면은 m을 빼주면 되겠지. m을. 반대로 k개는 안 가진다. 예를 들어서 안 가지는 게 있다. 걔네들은 반드시 안 가지니까 애초에 배제하고 나머지 원소의 개수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n-k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가지던 반드시 안 가지던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 걔네들을 제외하고 보면 돼. 걔네들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섞여 있어. m개는 포함하지만 k개는 반드시 갖지 않는 거. 그러면은 총 n개에서
M개와 K개를 뺀 요만큼으로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요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요 보기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 보기를. 자, 요게, 자, 지금 치읓까지 나와있지, 그지?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 자, 집합 A가 나와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주라라고 해서 굉장히 길게 나와있습니다. 요거 일단은 집합 A를 좀 여기다 좀 쓰고 좀 들어갈게요. 집합 A는, 자, 공집합, 그 다음에 0, 1, 1,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나와있어. 자, 일단 문제를 좀 보기 전에 요거 하나 좀 우리 생각합시다. 일단 이 집합의 원소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소는 컴마를 기준으로 구별을 한다고 해서 컴마. 여기 컴마 보입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컴마 4개 보입니까? 컴마 4개. 저 컴마를 기준으로 원소들이 구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놈이 원소, 이놈이 원소, 이놈이 원소, 이놈이 원소, 이놈이 통째로 원소가 되는 상황이야. 여기도 컴마가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큰 컴마를 이제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소가 이제 뭔지 확인을 했어. 자, 참고로 그 집합의 원소는 사실 내가 정하기 나름이어서 어떤 숫자가 원소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집합도 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합도. 아시겠죠? 집합 자체도 원소가 될 수 있어. 물론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얘는 숫자랑 집합이 막 섞여 있죠.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이 삼지창 기호는 의미가 앞에 있는 원소가 뒤에 있는 집합에 과연 포함이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삼지창 앞에는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원소. 뒤에 있는 거는 집합에 나와줘야 돼. 자, 삼지창에서 가운데가 만약에 빠졌다. 이거는 집합들 간의 포함 관계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양쪽 다 집합이 나와줘야 될 거야. 양쪽 다. 요거 맞습니까? 양쪽 다 집합? 그럼 이거를 토대로 저 기억부터 치기까지 확인을 해보자. 자, 기억부터. 자, 공집합이 A의 원소냐? 그러면은 저 삼지창 왼쪽에 얘가 원소로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원소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없죠? 없니? 왜 없지? 이게는 지금 중괄호 공집합이고, 쟤는 그냥 공집합이니까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야. 너는 틀리다. 지금 기억이 이제 답이 되게끔 만들어주려면은 중괄호를 하나 씌워주면은, 그러면은 맞을 거야. 이러면은 맞습니다. 이러면. 저 왼쪽에 똑같이 생긴 놈이 여기 지금 들어있죠? 저건 맞는 표현이고. 뭐 혹은 우리가 그냥 원소의 의미가 아닌 이렇게 부분집합의 의미로 생각을 해도 맞긴 하겠죠? 저거 원래 성립하는 성질이니까. 자, 니은을 보자.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 요거 방금 확인했으니까 요거는 그럼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지금 이 삼지창의 가운데가 없으니까 집합 간의 포함 관계인데, 왼쪽에 있는 놈을 그럼 뭐로 봐야 되는 거야? 집합으로 봐줘야 돼, 집합으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집합 A의 원소는 원소 자체가 집합인 것도 있죠. 원소 자체가. 그러면 이제 원소 자체가 집합이면은 얘가 과연 지금 원소로 쓰였는지 아니면 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이 기호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을 원소가 아니라 집합으로 본다라는 거야. 집합으로. 그러니까 집합은 우리가 중괄호로 이제 감싸 안는다라고 했죠. 중괄호로. 즉,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원소에 해당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 맞니,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의미가, 디귿은 이 기억의 의미로 사실 생각할 수 있어. 기억의 의미. 이거를 물어보는 거랑 사실 똑같죠. 저거를. 맞니? 저걸 물어보는 거지. 근데 기억에서 아까 확인했듯이 이거는 틀렸었죠. 그래서 기억, 디귿은 틀리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야. 자, 여기서부터는 막 중괄호가 막 여러 번 중첩돼가지고 조금 쉽지 않은데 생각을 해보자. 이게 이 삼지창이 아니니까 왼쪽에 있는 걸 집합으로 본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집합에는 중괄호를 감싸 안고 안에 원소로, 얘를 지금 원소로 갖는 거 맞니? 중괄호 공집합이 원소 맞습니까? 지금?
즉 얘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 중괄호 공집합이 지금 원소로 쓰였는가? 요거를 물어보는 거지. 이거를. 근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얘는 동그라미였어요. 동그라미. 얘는 동그라미입니다. 괄호로 쳐줄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맞는 것만 여기 동그라미 쳐주고. 자, 미음을 보시면 1이 A의 부분집합이냐라는 건데, 저 1이라는 거는 애초에 집합이 아니죠. 쟤는 중괄호가 최소한 있던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그냥 틀리다. 자, 비읍을 보자. 저 삼지창이 나왔어. 이 왼쪽에 있는 요 놈이 그대로 원소이냐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중괄호 1이 있어요? 없어요? 중괄호 1? 없죠, 지금. 중괄호 1은 있지만은 중괄호 2번 있는 건 없어. 그래서 일단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고, 얘가 이제 맞으려면은 이 삼지창이 이제 빠져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얘는 맞는 설명이지. 왜냐하면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놈이 원소로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중괄호 1은 있었으니까 쟤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시옷을 이제 보시면, 자, 요거 여기서부터 좀 생각해야 돼. 그 집합이 이제 지금 쓰인 건데, 이 삼지창이 아닌 것 왼쪽에 지금 집합이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해하고, 얘가 지금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로 쓰였는지를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저게 쓰였습니까, 지금? 쓰였니? 1하고 중괄호 1, 원소로 쓰였습니까, 지금? 원소로 있죠, 지금 보시면. 1하고 중괄호 1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 그래서 이런 거, 중괄호가 막 여러 번 중첩이 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은, 봐봐. 이 부분집합 기호가 나오고, 왼쪽에 중괄호가 쌓여 있어.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중괄호를 없애면서 그 안에 있는 놈들이 다 이제 A의 원소인지, 자, 요거를 따지는 겁니다. 요거를.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A의 원소인지. 그러니까 중괄호 없애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원소인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중괄호를 없애면서. 그래서 리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리을도 지금 중괄호 2번 중첩돼 있었잖아. 그러면 중괄호를 하나 이제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괄호를 하나 없애면은 이렇게 되면서 얘가 지금 A의 원소인지를 지금 물어보는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여러 번 중첩돼서 헷갈리면은 중괄호 하나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우리가 원소로 갖는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아까도 사실 바꿔서 생각했죠, 얘네들. 자, 이응을 보시면 얘 똑같이 생긴 놈이 지금 원소로 들어있는지 보셔야 되는 건데, 똑같이 생긴 놈이 지금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부분집합 원소가 되는 것이고. 자, 지읒을 보시면은 저 중괄호 1,2라고 나와 있어. 즉, 요 안에 있는 원소인 1과 2가 원소에 해당이 되느냐, 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1은 있지만 2가 없네. 그래서 얘는 틀리다. 틀린 것이고. 자, 치읓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공집합이 A의 원소이면서 1이 A의 원소이냐, 요거를 물어보는 것인데, 자, 1은 있지만은 공집합은 원소가 아니죠, 지금 보시니까.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시읒, 이응,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네 가지로. 이거 구별 되겠니, 이거? 할 수 있겠죠, 이거? 자, 중괄호가 여러 번 중첩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를 이제 벗겨가지고 안에 있는 게 원소여야 된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필수에서 2번을 보자. 자,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A가 있대. 자, 요거를 만족을 시킨다라고 나와 있어.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1이 원소이면, 자, 9도 원소여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9를 만약에 넣어보게 되면, 얘들아, 9를 넣어보게 되면 9가 원소이면 1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거거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만약에 1이 원소야. 그럼 뭐도 원소다? 9도 원소다. 만약에 9가 만약에 원소야. 그럼 뭐도 원소다? 1이 원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1만 단독으로 가질 수는 없고 9만 단독으로 가질 수는 없고 가질 거면은 1, 9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안 가질 수도 있죠. 만약에 안 가질 거면은 둘 다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서 1하고 9는 페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짝을 우리가 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짝을 지어서 1하고 9는 짝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나머지 이제 x에다가 이제 2 넣고 3 넣고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야. 2 넣으면 8이 반드시 원소여야 되는 것이고 3 넣으면 7이 원소, 4 넣으면 6이 원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5는 단독으로 쓰입니다. 단독으로. 5가 원소면 5가 원소다. 그냥 자기 자신인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는 상황이야. 즉, 이 5개의 페어들이 있는데, 짝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식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집합 A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해줘야 되냐. 잘 봐, 이거. 아까 1을 가질 거면은 9도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1, 9는 가질 거면 동시에 들어가야 돼. 근데 안 가질 수도 있어, 둘 다. 그러면은 아예 안 들어가야 되겠죠. 즉, 이 두 숫자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맞니? 이거 두 가지? 그럼 이 8도 동일하게 생각해 주면 되지 않을까? 둘 다 동시에 들어가던 동시에 들어가지 않던. 얘도 그럼 몇 가지겠습니까, 얘도? 두 가지. 그럼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5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해서 두 가지. 총 2가 몇 번 곱해줘야 되는 거야, 2가? 2가 5번 곱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 5개의 페어들에 대해서, 짝에 대해서 가질까 말까를 고민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질까 말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32가 나오겠는데 우리는 주의하실 점이 집합의 A가 반드시 자연수를 지금 원소로 가지는 상황이야. 원래 이거 부분집합 구할 때 공집합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 경우 한 가지를 제외해 주셔야 돼가지고 31개. 얘를 이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31개. 요걸로 이제 좀 들어가시고, 요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을 보시면, 위식을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 A가 몇 개이냐라는 거거든. 얘네를 지금 선택적으로 원소로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원소가 3개가 나와야 된대. 그 위에 있는 4개는 그 2개씩이다 보니까 반드시 2개가 동시에 들어가던가 안 들어가던가 할 거 아니야. 근데 3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홀수잖아, 3은.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얘가 단독으로 혼자 있으니까 5는 뭔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얘가 홀수니까. 그래서 5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2개가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 들어갔으니까. 그 2개의 원소는 이제 이 4개 중에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 4개 중에서.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1, 9.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총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어, 얘가? 4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4가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4가지? 이때는 집합 A가 5, 1, 9가 되는 것이고 혹은 5, 2, 8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5, 3, 7로 가능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5, 4, 6도 가능하겠습니다. 5, 4, 6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저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필수 이제 3번인데, 자, 부분집합의 개수랑 관련된 유형이야. 자, 지금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X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X는 1은 원소로 가지되, 3, 4는 원소로 안 가진대요. 1은 반드시 가지면서 3, 4는 안 가진대. 쟤네 3개의 숫자는 이미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개의 원소, 이 5에 대해서 가질까 말까를 결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P는 2의 제곱, 4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Q 같은 경우 자,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갖는다. 자, 적어도라고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적어도
예,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여사건을 빼주셔야 되는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이야. 반대되는 경우의 수는, 자, 지금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 짝수가 최소 하나 있죠?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짝수가 아예 없는 거 맞니? 짝수가 아예 없는 거. 짝수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그때는 이제 이 4는 반드시 안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홀수 3개, 3개의 홀수에 대해서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계산되겠죠. 자, 2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빼서 처리를 해주는 거야. 얘는 이제 짝수를 안 가진다. 반드시 홀수만 가지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알겠니 이거? 자, 적어도 라고 나오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주자. 자, 필수의 제 4입니다. 자, 두 집합이 나와 있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A의 값을 구해주라라는 문제인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요 6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근데 5는 이미 있고 얘네 둘 중에 하나가 6이겠다. 그죠? 그래서 경우를 일단 나눠서 생각합니다. 일단 저 6이 a제곱 마이너스 a일 수도 있지만 6이 a 플러스 4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서 a가 이제 뭔지 구해보셔야 되고, 자, 얘를 풀어보시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어서 a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거든. 해보시면. 그럼 a가 3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둘 다 해봐야 돼. 우선 3일 때를 확인해보면 집합 a, b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써보세요. a가 3이면은 자, a가 대문자 a가 6,3 6,43. 그 다음에 집합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이야? 얘가 이제 6으로 쓰였고 a가 이제 3이면은 7, 5 이렇게 나오니까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 지금 아니죠. 얘는 지금 보시면 맞습니까 이거? 얘는 안 되는 케이스고.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찬가지로 넣어서 계산해 보셔야 되는데,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대문자 a는 6,2. 자, 대문자 p는 자, 애초에 얘를 6으로 놨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지금 6이야. 그 다음에 6,2,5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는 상황입니다. 포함관계가. 그래서 얘가 지금 일단 답은 얘가 일단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도 일단 요거는 지금 a가 2라는 상황이니까 그때 집합 a, b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대입해서 확인을 한번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 a는 6,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집합 b 같은 경우에는 자, a에다가 2를 넣어주시니까 2, 6,5가 나오게 되겠네. 잘 보시면 얘는 포함관계가 아니죠. 얘는. 자, 다 확인을 해줘야 돼. 실제로 이제 했을 때 A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 상황만 맞지만 다른 상황들이 틀리지만 맞는 상황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